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대체의학 건강 멘토 정원경입니다. 오늘은 B형 간염 자연경과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형 간염 자연경과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보통 3단계, 4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면역 관용기, 면역 활성기, 면역 비활성기, 재활성기 이렇게 이제 4단계를 이제 거치게 돼요. 면역 관용기는 이제 왜 B형 감염 이제 감염 경로를 보면 엄마로부터 감염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면 엄마가 아기를 빵 하고 날 때 아기가 엄마의 혈액을 이제 흡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이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보통 형제들이 다 같이 감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영유아 때 이제 친구들하고 놀면서 이제 감염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면역 관용기라는 건 뭐냐면 보통 면역 관용기가 좀 길어요. 10년에서 한 3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면역 관용기라는 건 뭐냐면 면역세포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공격하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면역세포가 관용을 베푼다. 그래서 이제 면역 관용기라고 하는데요. 이 관용기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 HBV DNA라고 그랬죠. B형 간염 바이러스 DNA.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그냥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면역세포가 공격하지 않으니까 이 수치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면역 관용기는 어떤 상태냐면 GOT, GPT 그러니까 간세포가 파괴되면서 이제 나오는 효소 수치는 안정화가 돼 있어요. 정상 이하예요. 40IU가 이제 GOT, GPT 수치가 40R잖아요. GOT, GPT를 AST, ALT라고도 해요. 예, 그러니까 AST, ALT, 뭐 GOT, GPT 그러면 간세포가 파괴되면서 나오는 뭐 그런 증가한 수치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면역 관용기 때는 면역세포가 그냥 편안하게 지내요. 룰루랄라, 뭐, 아이 좋아. 그러면서 이제 편안하게 간세포에서 얘네는 기생에서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좋아. 그러면서 이제 지내요. 그리고 면역세포도 얘네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HBV DNA 수치는 당연히 상승해 있겠죠. 그러나, 그 GOT, GPT 수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때는 보통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30쯤 되면은 이제 면역세포가 똘똘해져요. 면역세포가 똘똘해지면서 어머 이거 내 거 아니네. 그러면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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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간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간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GOT, GPT 수치가 상승하게 돼요. 면역 활성기에. 그러니까 자, B형 간염의 특징은 뭐예요? 완치가 아니라 B형 간염 바이러스 DNA를 억제해서 GOT, GPT 수치를 안정화시켜서 간경화나 간암으로 가는 걸 막는 거죠. 왜냐하면 자, 면역세포가 자꾸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간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뭐 소화작용,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면역작용, 간에 이제 쿠퍼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소장에서 이제 소화가 되면 간 문맥을 통해서 이제 간으로 가요. 간으로 가는 혈액 중에 75%가 간 문맥을 통해서 가요. 25%가 간동맥을 통해서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면역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면역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면역력이 더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담즙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지방이 든 음식을 십이지장을 거치면서 이제 콜레시토킨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담낭을 자극하면 담즙이 쭉 나와가지고 그 이제 눈덩이처럼 된 지방을 쪼개요. 쪼개서 리파제가 한 개의 글리세롤과 지방산을 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지방 소화가 안 되니까 막 설사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세포가 파괴되지 않게 항바이러스제를 써서 이제 HBV DNA라는 그런 바이러스를 억제해서 GOT, GPT 수치를 안정화시켜서 간경화나 간암으로, 그러니까 간세포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이승기 대표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저번에 유튜브 첫 시간에 이승기 대표님 만성 B형 간염 극복기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승기 대표님이 그 B형 간염 복인자셨죠. 복인자셨는데 그때는 항바이러스를 투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밥을 직원들하고 먹는데 밥이 되게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밥이 쓰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등포 방사선과를 가셔서 GOT, GPT 수치가 높으니까 항바이러스제를 썼죠. 근데도 GOT, GPT 수치가 안정화가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이대 목동병원을 가보세요. 그래서 이대 목동병원을 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대 목동병원에서 또 항바이러스제를 이제 투여를 했는데 안정화가 안 되시고 GOT, GPT 수치가 218, 막 417까지 올라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간경화나 간암으로 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큰 병원으로 가세요. 그래서 아산병원을 가셨죠. 아산병원 의사가 헵세라를 한번 써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헵세라는 항바이러스제예요. 근데 얘를 아데포비어라고도 해요. 아데포비어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데포비어 제제로 만든 헵세라가 제품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헵세라를 그러니까 아데포비어나 헵세라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헵세라를 썼고 그다음에 뭘 하셨어요? 술하고 담배를 드셨는데 술하고 담배를 끊으셨죠. 술하고 담배를 끊으시고 식생활을 어떻게 하셨어요? 한식 위주의 가볍게 우리 몸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바꾸셨죠. 발효식품인 청국장이라든가 된장이라든가 야채 위주 뭐 이런 그 식생활을 이렇게 바꾸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운동을 하셨죠. 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GOT, GPT 수치가 안정화가 되고 HBV DNA 바이러스 수치도 안정화가 되면서 항바이러스제를 끊으시죠. 헵세라를 끊으시죠.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끊게 되는 게 그러니까 면역 관용기에서 이제 막 그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간세포에 있는 바이러스를 공격하면서 면역 활성기가 되었죠. 그 면역 활성기에서 이제 비활성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GOT, GPT 수치도 항바이러스제를 써서 비활성기, 그러니까 항바이러스제를 써서 GOT, GPT 수치도 안정화가 되고 이제 HBV DNA B형 간염 바이러스 수치도 안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헵세라를 끊으셨죠. 그러나 만성 B형 간염 극복기라고 했지만 복균자는 복균자세요.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이러스를 갖다가 뭐 이렇게 없앤 게 아니라 그게 우리나라 지금 B형 간염 현실적인 치료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완치가 아니라 간세포가 파괴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갈 수 있으니까 B형 간염 항바이러스제를 써서 B형 간염 바이러스 DNA를 억제해서 GOT, GPT 수치를 안정화시켜서 간경화나 간암으로 가는 걸 막는 거죠.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를 끊죠. 그러니까 면역 관용기하고 면역 비활성기 때는 항바이러스제를 보통 쓰지 않아요. 보통 쓰지 않고 활성기 때는 이제 쓰죠. 그 대신 지켜보는 거예요. 왜? 복균자니까 언제 나 다시 나왔어. 그리고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뚝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과를 보는 거예요. 재활성기는 뭐예요? 복균자니까 언제 어느 때 바이러스가 뿅 하고 두더지처럼 나 나왔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정기적인 검사.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면 항상 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인 이제 검사를 해서 GOT, GPT 수치가 안정화되어 있는지, B형 간염 바이러스 DNA 수치는 안정화되어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간세포가 파괴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가서 본인이 그 간경화나 간암이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하시라는 거고 또 항체가 없을 때에는 B형 간염 백신을 맞으시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그래도 이렇게 의학을 갖다가 좀 딱딱하지 않고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제대로 된 그런 정보를 재미있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대체의학 건강 멘토 정은경이었습니다.